금요일은 12주 1회차 청소년 집단의 지도 방법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지도 방법은요, 이 개인 중심과 그다음에 집단 지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집단 지도가 필요할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또 집단 중심의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청소년 집단지도의 필요성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통합되어 있는 집단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수의 인원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집단은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은 뭐 각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요. 상호 작용을 하거나 또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집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은 직업에 관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 단락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동아리나 순수한 의미를 위한 자발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소 집단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사회적 협동회를 지속하고 있는 동적인 가당이 한 종류로 상호 작용이나 사회적 행위 수준에 의해서 1차적, 2차적, 또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요. 공통적인 것은 여튼 복수의 사람이 정해진 사회적 행위를 하는 단위로서의 최소 단위에 위치하는 것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지도의 집단 지도의 목표는 뭘까요? 이것은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에 정서적 힘으로 결합된 단위로서요, 타인과의 필요하고도 중요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는 인간의 사람의 생활주기 있잖아,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생물학적 욕구 외에 기본적인 욕구로서요, 소속에 대한 욕구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또 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그러므로 집단 지도의 방법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청소년기 집단 경험 관계의 중립점은요, 세 가지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첫째는 하나의 전문직으로서의 집단 지도 방법은요,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능 향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걸 하게 되고요. 둘째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능과 집단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과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 때때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대개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과 또 규범 같은 것들이 생각될 수가 있는데, 집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단의 조직적인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집단 구성원의 대다수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을 지도자로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추종자로서 형성되죠.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 상황이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집단의 주관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도자를 어떤 사람으로 내세우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성격이 달라지겠죠. 또 어떤 것을 주어지거나 기대되어지는 행동 특성은 거기에 주어진 사회적 단락에서 위치에 점유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할은 집단 구성을 해야 하는 행동으로서요. 집단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서 지도의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또 집단 규범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을 편향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죠. 집단들은 되게 많답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만들던 또는 서류로 만들던 아니면 비공식적인 것으로 만들던 구두로 하든 어떻든 간에 형식화된 규범은 매뉴얼화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수행자가 다 따르도록 가정과 규칙을 정립해 놓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규범은요, 비형식적인 것들이 많죠.
집단 구성원들이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이 불분명하거나요. 또는 또 그들이 신념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지침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는요. 집단 내에서 언제든지 자신들만의 세우는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범의 발달은요. 집단의 일치를 요구하는 어떤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유도하는 지침을 만드는 일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계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소규모의 사회 구조 속에서도 우열과 같은 불평등은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서로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집단의 목표와 의사결정을 정하는데 크고 작은 몫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호간의 관계 불명하더라도요.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거를 파악하는 것은 집단 지도의 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아를 인지한다든가 뭐 자아를 조정한다든가 동기 강화 같은 거, 뭐 감정 이입 증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계층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특히 뭐 팀워크 같은 거, 그다음에 팀워크 또한 감독적 지능 발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우선 제가 조금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 서두가 좀 있어야만이 우리가 집단 지도의 방법에 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서두를 넣고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메인 타협으로는요. 타이틀 보면 청소년의 집단 및 청소년 지도의 집단 및 팀 및 조직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 조직에서의 지도 방법과 그다음 집단의 지도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방법은요. 청소년 지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 학습을 내용에 접한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만들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과 청소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다 성공적인 청소년 지도를 위한 지도 방법은 다양한 요소들 간에 복합적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의 발달력 특성이나 또 문화, 또 청소년의 개인 특성, 또는 뭐 집단으로서의 특성 등을 갖다 생각해 볼 줄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의 목표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청소년 지도가 일어나는 학습 환경은 지금 어떠한가? 또 청소년 지도와 청소년 간의 상호 적용 방법 등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종합해 가지고요. 이걸 체계적으로 실천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는 초기 학교 교육 보완이라는 출발점에서 점차 학교 교육과 파트너십이 되거나 미래 지향적 대안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청소년 지도 방법에 있어서는 전투적인 학교 교육에서 나타난 교실과 또 강의, 제한된 것 장소와 방법이 되는데 이러한 중심의 교육 방법과 문제점이 한결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보니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청소년의 그 방법에 새롭게 효율적인 방법을 갖다 생각해 보면 집단, 팀 및 조직의 청소년 지도가 있는데 청소년 집단 및 팀 조직에서의 청소년을 살펴보기 앞서서요. 개인 지도와 집단 지도를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개인 지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 지도와 집단의 비교인데 개인 지도는 자신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개인 지도는 문제를 통한 학습의 확신을 갖고서 향상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수준에서 혼자니까 개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니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통제된 실천이 또 개인 지도에 가능할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죠. 어떤 책임질 것이 없으니까요.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고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과 창의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즉 모든 요소들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이고요. 집단 지도를 갖다가 개인지도와 비교한다면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지도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존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회의 상성을 갖다가 강조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갖다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지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반드시.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이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업을 나누고 임적 책임성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업을 나눈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 집단별로 해서 가업을 별도로 주고요. 또 준 데에서 임적으로 책임성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적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이 합리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집단 지도와 개인 지도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개인 지도와 집단 지도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집단과 팀에 대한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은요. 구성원들의 특징의 목적을 구성원들이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형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뭐 집단 같으면 우리 군대들도 집단이어야 되겠죠. 또 집단의 구성원들은 단위적 목적이 계획에 충분하게 기획되지 않게 자신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집단원들은 최선의 것에 요청을 받기보다는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갖다가 듣게 되고 그걸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집단의 개인의 정보 공유 또는 의사결정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집단은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개인의 목적에 집중하고 낮은 참여, 정보 오요, 불일치 회피, 중립적, 토론 설정 및 훈련이 언제나 적인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모임 운영이 가능하고 개인 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고 개인적 역할, 책임의 가업을 명시하고요. 자신이 산출 성과와 도전을 고려할 수 있고 관리자에 대한 목표 및 방법이 집단에게 부여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팀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에서 만들어진 집단으로 활동된 일가 세분화된 가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요. 팀의 장점으로서는요. 팀 작업을 전속하게 확대해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나오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회사들은 대개 팀 단위 그 지도를 위해서 팀 단위로 활동하게 되죠. 개인의 문제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요. 집단의 문제를 함께 해해 나가는 것이 낫죠. 그래서 창의성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 모든 구성원은 전부 다 특별하게 다른 능력 및 배경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른 각도의 문제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팀 작업은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확대시킨다고 하죠. 그러나 팀 내 일의 추진에 소극적이나 미루는 사람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팀 내 갈등이 분명히 일어나죠.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팀 작업을 하는 것은 많은 모임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의사결정 합의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나 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팀의 그 특징 한번 볼까요? 개인의 상호적인 책임, 상호 의존적이고요. 팀의 목적에 집중할 수가 있고, 자 전체가 참여하고요. 그리고 집합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또 불일치도 같이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긍정적이죠. 그 토론 의사결정 및 실제적인 협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요. 훈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열린 토의와 능동적인 문제 해결이 지시가 가능하죠. 협력 작품이 생산되고 또 팀으로서요. 개인의 역할 및 책임 및 가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팀 구성원의 산출성과 그다음에 성과 및 도전이 고려가 가능하고요.
팀 구성원과 리더의 목적, 목표의 방법이 설정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청소년 지도 방법이 모색에 많이 활용되어 있는데 그 학습 조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 조직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개인 학습은 뭐고 팀 학습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조직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개인 수준인 팀 수준, 조직 수준별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황에 맞는 관계와 구조를 통해 자기 두적인 학습 능력과 환경형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조직을 갖다가 우리는 학습 조직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 조직은요, 개인 학습, 팀 학습, 조직 학습 차원으로 구성되고요. 모든 차원에서 밀접한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학습은요, 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인 학습은요,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죠. 개인이 주체가 되는 학습, 기본단위 개인이 주체가 되는 학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 개인 학습은 조직의 교육 시스템, 또 직무 경험, 자기 개발, 관찰, 그 다음에 상호 교류를 통해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학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학습은요, 팀 및 조직의 학습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학습 조직이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다음에 이제 팀 학습은요, 개인 학습 있죠.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이 중간 단위 학습이죠. 그래서 조직원들이 경험 공유와 공동 과제 수행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학습은요, 조직원들이 개인 학습 결과로든 위에 있는 개인 학습 결과로 얻은 지식이나 경험 등이 팀 학습을 통해서 소규모의 조직 단위의 집합 학습으로 전이된 후에요. 조직 전체 차원에서 교류와 공유를 통해서 조직 학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직 학습은요, 하나의 조직이 주체가 되어서 수행하는 학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학습과 팀 학습이 모두 통합된 학습 결과가 조직 전체 차원으로 승화되고 발전된 학습 전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학습은 팀 학습을 일어나게 하죠. 그래서 또 팀 학습은 조직 학습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학습은 적 조직 학습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직 학습은요, 개인 학습이나 팀 학습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학습 조직은 조직 전체 차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을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조직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그렇다면 개인 학습과 학습 조직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학습은요, 개인적 의미와 배움이 필요한 것을 학습한다. 당연하죠. 도전 목표를 수행할 때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 단계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지식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이 구성되고요. 사회 적용을 통해 학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하고 전략의 개발 및 사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긍정적인 감정 분위기에서 학습이 활발히 전개되는 거고요. 의도적, 비의도적인 전체적인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반면에 학습 조직은 적 행동을 지지하는 촉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이죠. 달성 가능한 공인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 개발 단계를 아는 구성원들이 목적이 부합된 정보로 모집하고 또 절차 및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제도, 지식과 절차가 필요하고요. 또 관련되는 외부 요소에 연계한 자원이 교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산물과
서비스에 관한 피드백이 요구되고 기본적 절차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적인 조직 문화가 필요한 되고 또 형성되게 되죠. 개방 시스템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은요, 조직의 경험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변하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학습 조직에서는 학습은 전략적으로 핵심 과정, 그다음에 실천 및 구조를 포함하는 진행 및 목적 지향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적인 주요 요소는 활동은 지원적 학습 동기, 국제적 학습 실처와 실천, 그다음에 학습을 지원하는 리더십의 행동 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요, 공동 대응과 협력, 협동 두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방법에는 공동 대응은 집합행위의 필요성과 가까운 관계의 조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며 협력에는 충분치 못한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리고 여러 움직임을 종합하여서 특별한 움직임을 의도대로 정확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동 대응이 되는 것이고요. 협력은 공유된 목적의 절차적인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는 집합적 집중적 생산의 행위의 필요성에 이루어지며 협동에는 충분하지 못하죠. 협력이라는 협동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정해진 프로세스와 역할 범위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갖다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협동은 공유된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합적 확산적인 생산이 행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형식을 갖다가 일하는 방식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한번 세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에 대응되는 것은요, 중간을 연계한다든가 일에 기초한 신뢰 형식 관계로서요, 특정 노력, 프로그램 집중, 그다음에 약간의 계획이나 프로젝트의 토대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구조화된 의사소통을 가지고 준독립적인 목적을 갖고 있게 됩니다. 정책 프로그램의 자원을 연계하거나 또 힘은 모 조직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조직에 대한 헌신과 책임이죠. 그래서 관계적 우선순위적 시간이 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에서 협력, 공동담 활동이 있는데 공동 대응이 협력보다는 아무래도 그 강도가 낮겠죠. 또 협력은 협동보다는 또 강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에서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는 것을 종합하는 것은요, 이 공동 대응과 협력, 협동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협력은 어떤가? 협력은 말이죠. 공동 대응 협동에 비해서 느슨한 연계죠. 끈끈한 연계가 아닙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그리고 낮은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형식 비형식적인 연계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수준이 낮게 되고요. 계획적 노력도 낮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명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임시적인 의사 소통을 갖다 가진 겁니다. 이러한 것은 책임으로서는 책임이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립적인 목적을 서로가 갖게 되고요. 서로 적응하거나 행위와 목적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 힘은 해당 조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원은 조직에 남아있게 되고요. 자기 조직의 헌신과 책무를 다하죠. 협력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관계적 단기 시간의 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낮은 위험과 낮은 보상이 있다는 것이 바로 협력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협동은요, 상호 독립적인 연계가 있죠.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확산적 관계입니다.
협동하면 같이 이제 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구조와 형성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죠. 또 이해 지향적인 계획을 갖게 되고요. 전술적인 정보를 이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무적인 정보 공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된 프로젝트 토대 정보 공유가 아니라 전시적 정보를 공유하고요. 빈번한 의사소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화되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빈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합일된 생각을 도출해내는 것이요. 협상으로 공유된 목적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동적 목적이 아니죠. 공유된 목적을 갖다가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계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은 조직 간 공유하는 겁니다. 모조직에 남아있거나 해당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간 공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빈약한 집합적인 자원일지라도 모조직과 지역사회에 우선은 헌신과 책임을 갖다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서 장기적인 시간의 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높은 이용과 높은 보상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지도 방법의 그 실제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청소년 지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학습과 학습 조직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집단과 팀에 가는 것도 우리가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 공동대응과 협력, 그 다음에 협동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